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그동안 원자력 발전을 금기시하던 일본이 드디어 11년 만에 다시 국가 정책을 바꿨습니다. 후쿠시마 사고로 11년이 된 지금 전격적으로 원전 증설에 나선다고 선언한 것인데요. 일본은 최근 평화헌법까지 개정하려는 시도를 하며 재무장을 해 전쟁 가능한 국가로 전환하려고 추진할 뿐만 아니라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비롯해 이제는 후쿠시마 원전이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신규 원전까지 짓기로 하면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도 시기상조라며 신규 원전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크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한국은 최근 사우디에 1조 원 규모의 열병합 발전소 수주를 비롯해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해외 원전 수주를 하며 원전 수주에 축포를 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코, 사우디, 폴란드의 원전 수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대조되는 현재 일본의 상황과 한국의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유지해왔던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방침을 돌연 바꿔버렸습니다. 앞으로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것으로 2030년대 신규 원전을 완공해 상업 운전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드러냈는데요. 니케이에 따르면 최근 기시다 일본 총리는 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실행회의를 열어 차세대형 원전 개발과 건설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니케이는 원전이 실제로 건설되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는데요. 매체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 심의회는 이미 기존 원전보다 안전성을 높인 개량형 경수로를 2030년에 상업 운전하겠다는 공정표를 마련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일본의 원전 사고에 대한 후유증이 해결된 상태가 아니라 일본 내부에서도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데요. 2011년 3월 동일본을 덮은 강진은 일본의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은 리히터 규모 9.0이라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강진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겹치면서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후쿠시마 원전에선 수소 폭발이 일어났고 이 사고로 인해 방사성 물질 오염으로 수많은 피난민이 발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본은 전 세계 바다를 오염시키는 주범이 됐으며 일본의 원전 안전 신화와 에너지 정책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시다 총리는 이런 후쿠시마 사고라는 최악을 겪은 후 처음으로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 지시하며 일본 원전 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했는데요. 이번에 정식으로 원전 건설을 진행하면 앞으로 일본은 에너지 정책에서 계속 원전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기시다 총리는 현재 최장 60년인 원전 운전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일본법은 원전 수명을 원칙적으로는 40년, 최대 6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60년 동안 가동한 원전은 폐쇄되는데요. 일본이 원전 건설에 나서는 이유는 이제 원전 없이는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으로 현재 일본은 천연가스, 석탄을 활용한 화력 발전에 80%가량 의존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일본이 실제 원전을 늘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는데요. 여전히 일본에서 안전한 원전을 위한 기술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원전에 대한 큰 불안과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도쿄신문은 원전 건설 때 염두에 두고 있는 차세대 혁신 원자로는 완성된 기술이 아니며 해외에서도 실증 시험이 단계를 거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상업 운전을 할 만큼 기술이 완성되지도 않았고 안전성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것인데요. 이런 이유로 일본의 전력회사들도 원전 신증설 참여를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인데요. 한 전력회사 관계자는 기존의 원전 재가동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신형 원자로를 건설할 여력은 없다며 우선 지금 있는 기술력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기존 원전 재가동도 원전 주변 지역의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더해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 방류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와 특히 주변국들로부터 반발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를 무시로 일관하며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내 언론 보도를 정리하면 후쿠시마현 등 지자체가 도쿄전력의 안전대책에 동의하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위한 공사가 본격화됐습니다. 도쿄전력은 터널을 파고 배관을 설치해 원전에서 1km 떨어진 앞바다에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으로 완공 시점은 내년 중반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소식에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해양 방류에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물론 중국, 북한은 일본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고 호주와 뉴질랜드 등 18개국으로 이뤄진 태평양 도서국 포럼 과학자들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시했지만 일본은 듣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방사성 오염수 방류를 양심의 가책 없이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일본이 국제사회로부터 거센 비난과 욕을 먹고 있는 사이 한국은 세계 원전 시장을 휩쓸며 잭팟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얼마 전 한수원은 이집트 엘바다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해 총 3조 원 규모의 건설 사업을 수주했는데요. 이집트 엘바다 원전 사업은 2017년 이집트 원자력청에서 수주해 1200메가와트급 원전 4기를 엘바다에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1호기 원자로가 건물 콘크리트 타설에 들어갔고 2028년 1호기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수원은 이번 계약에 따라 총 사업비 3조 원 규모로 2029년까지 원전 4기에 80여 개의 건물과 구조물을 건설하고 원전 기자재를 공급하게 됩니다. 2017년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 한수원은 작년 12월 단독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고 이번에 계약을 체결해 국내 첫 아프리카 원전 시장 진출이라는 물꼬를 텄는데요. 이번 프로젝트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3년 만에 원전 분야 조단위 수출이자 국내 첫 아프리카 원전 시장 진출이라 그 의미가 상당합니다. 실제로 사막에 원전을 건설해본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력을 증명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한수원은 다음 달 중 국내 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급 품목을 설명하고 입찰 일정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원전업계는 이번 수출이 국내 원전업계 생태계 복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국내 100여 개 기자재 업체가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증명한 한국은 내친 김에 사우디 원전 건설 사업 수주까지 내다보고 있는데요. 사우디는 2030년까지 1400메가와트급 원전 2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5월 약 12조 원 규모의 입찰 참여 요청서를 한국과 러시아, 프랑스, 중국 등에 보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원전업계에서는 한국의 수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은 원전 건설 공급 단가가 저렴하고 UAE 바라카 원전처럼 사막에서 원전을 지어본 경험이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세계 원자력 협회에 따르면 작년 기준 한국의 킬로와트당 원전 건설 단가는 3,571달러로 중국, 미국, 러시아보다 저렴하며 심지어 프랑스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단가로 공사 기간을 맞춰 건설할 수 있어 돋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그만큼 기술력과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 단축은 물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한전이 1조 원 규모의 사우디 열병합 발전소 개발 사업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까지 선정되면서 추후 원전 사업에서도 연이어 좋은 소식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사우디 원전 수주전은 한국과 러시아의 이파전으로 국제 정세의 흐름을 살펴보면 한국의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된 건 명백해 보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러시아가 수주하는 걸 절대 못 보겠다며 뒤에서 한국을 지원 중이라고 하는데요. 국내 원전 업계에서도 이번 이집트 원전 프로젝트 수주를 시작으로 체코, 폴란드 원전 수출에 파란불이 켜진 것으로 보고 수주를 싹쓸이하기 위해 칼을 갈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장 큰 경쟁자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돌발 변수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동유럽 국가들은 대규모 차관을 제공하는 러시아 원전을 선호했지만 최근 체코는 안보상의 이유로 러시아와 중국을 아예 배제했고 폴란드도 직접 러시아와 대립하고 있어 쳐다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러시아가 빠진 상황에서 경쟁국은 미국과 프랑스 정도인데 미국이 한국과 손을 잡는다면 한국의 원전 수주 싹쓸이는 거의 확실시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미국도 한국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높이 평가해 함께 원전 수주를 지원해주고 있어 업계 안팎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체코 사업의 특성상 우수한 시공 역량을 앞세우는 한국이 유리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한미 원전 동맹으로 한국과 미국이 손을 잡아 주도권을 가져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또 최소 40조 원 규모로 평가받는 폴란드 원전 6기도 한국이 경쟁국인 프랑스보다 높은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으로 유리한 고지에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폴란드에 20조 원이 넘는 막대한 방산 수출을 진행하게 되면서 한국과 폴란드의 관계 또한 더욱 긴밀해지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한국은 독자 수주전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올라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와 같이 해외 원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한국은 이번엔 원전 산업으로 새로운 국부를 창출해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